하이썸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1일 캘리포니아 비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K-팝을 언급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글로브 이관왕 수상의 현장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그의 입모양에서 K-팝이라는 단어가 읽혔던 것인데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런 이슈와 함께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동적인 승리였습니다. 사실 미국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미국 플랫폼이 유통한 작품이 미국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것이니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표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이 작품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적 문화와 한국 고유의 정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담아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 문화 그 자체가 이 작품의 무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직접 내린다면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데요. 미국 할리우드 전문 매체 슬래시 필름은 K-팝 데몬 헌터스가 2025년을 대표하는 영화였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서 이 영화의 성공 요인들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지목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K-팝 데몬 헌터스가 디즈니 영화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영화 제목 그대로 K-팝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표현들은 좀 진부한 면이 있어서 자제하고 싶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미국 주요 매체들이 대놓고 이 표현들만 계속 쓰고 있으니 말이죠. 버즈피드는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에서 역사적 기록을 세웠고 팬들은 열광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 또한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 작품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2026년의 첫 번째 시상식이었던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면서 K-팝 데몬 헌터스의 엄청난 화제를 주목했는데요. 한편 이 작품에 과감히 투자를 했던 넷플릭스 또한 자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대문짝만하게 소식을 걸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만큼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플랫폼 기업은 없기에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본 그들의 선택은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영국 BBC와 포브스 등은 골든글로브 다음으로 이제 캐대헌이 아카데미 시상식 트로피도 들어올릴 것이라 강하게 전망했습니다. BBC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기에 이번 K-팝 데몬 헌터스의 이관왕 수상은 오스카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포브스 역시도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를 노리기 시작했다면서 2026년 아카데미의 유력한 수상 후보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역사적인 싹쓸이 수상은 아카데미에서의 압도적인 우세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역시 아카데미에 앞서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수상 소감 자리에서 봉준호 감독은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이라는 멋진 어록을 남긴 바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발언이 실제로 아카데미 회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생충은 오스카 역사상 최초로 비영어권 영화임에도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한 4관왕을 달성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 외에 많은 할리우드 작품들도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을 한 뒤 아카데미에서도 이어서 수상한 바 있었기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오스카 수상 예측은 괜한 기대감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충과 마찬가지로 캐대헌 역시도 수상 소감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최우수 주제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이재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녀가 K-팝 아이돌 데뷔를 위해 노력했던 10년이라는 시간을 뒤로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한 뒤에 결국 성공하여 이런 영광을 누린 것을 언급하며 감동 어린 수상 소감을 전하자 수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축하를 보낸 것이었는데요. 미국 NME 역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그녀의 메시지가 감동이었다고 전했으며 빌보드는 빛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그녀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골든글로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녀의 수상소감 장면을 시청한 수많은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골든글로브가 그녀를 선택하다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어. 그녀의 진심을 담은 수상 소감은 정말 감동적이야. 골든이 골든글로브를 받네. 그리고 이렇게 K-팝 데몬 헌터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전 세계가 반응하고 있음을 알려준 곳은 바로 빌보드 차트였는데요. 포브스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트랙 골든이 역사적인 1위 재진입을 이뤄냈다고 전했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캐롤송들이 차트에서 사라지면서 가을 내내 성공을 거두었던 히트곡들이 다시 높은 순위로 재진입하고 있는데, 그중 캐대언의 싱글 골든이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로 재진입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을 세워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옥관 문화훈장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그 공헌을 인정받은 강민지, 매기강 감독 또한 골든글로브에서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이 상을 바친다. 이런 강민지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의 거장 팀 버튼이 연출하고 유명 배우 마고 로비가 출연하는 새로운 영화에서는 각본가로 나서며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점점 더 메인스트림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정말 차오른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부심이지만, 그것을 통해 캐데언은 전 세계 애니메이션 업계를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존재들, 즉 디즈니와 일본을 눌러버리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코믹북은 디즈니가 원치 않는 기록이 4년으로 연장되었다면서 그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디즈니는 원래 애니메이션계의 왕으로 불리는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반갑지 않은 하나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 부문에서의 4년 연속 무관 기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모아나2, 인사이드 아웃2, 주토피아2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디즈니마저 좌절시킨 것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기사였는데요. 특히나 현지에서는 주토피아2를 제치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즈니보다 더욱 크나큰 좌절을 맛보고 있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기대를 걸 정도로 골든글로브상 수상을 염원했던 그 작품은 바로 귀멸의 칼날이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곤은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악마 사냥에 승리한 것은 헌트릭스였다면서 두 작품 모두 후보에 오를 자격은 충분했지만 또 다른 악마 사냥 소재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은 K-팝 데몬 헌터스에게 패배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귀멸의 칼날 무한의 성은 전 세계 흥행 수익 1000억엔을 넘기며 역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흥행작이 되었고, 이 작품은 2025년 개봉한 마블과 DC 영화들의 전 세계 흥행 수익도 모두 넘어섰지만 그런 흥행 성과만으로는 캐데언을 넘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스크린렌트 또한 수년간 귀멸의 칼날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 존재였고 시대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현상으로 인정받아 왔었지만 2026년은 그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엄청난 기대와 업계의 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멸의 칼날 무한의 성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캐데언에게 패배했고, 이런 패배가 이 시리즈의 업적을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귀멸의 칼날은 독보적 챔피언이 아니라 경쟁에 직면한 옛 영광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면서 이 작품을 그렇게 만든 존재가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귀멸의 칼날은 더 이상 애니메이션 업계에 최고봉에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사는 이번에 그 왕좌에 오른 것은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골든글로브를 수상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평단의 반응이었다는 기사는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히 상을 휩쓴 것을 넘어 관객과 평론가 모두로부터 만장일치에 가까운 열광적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 완성도 높고 독창성과 감정적 명료함이 결합된 작품이라면
글로벌 유명 프랜차이즈 작품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기사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정서를 담은 스토리와 한국인들의 뛰어난 재능이 하나로 결합된 작품이 전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들을 누르고 최정상에 올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징성과 의미가 크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국력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예일대 사회학과의 그레이스 카오 교수는 K-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 소프트 파워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외교, 안보, 국제정세 등을 다루는 미국 최고 권위의 전문지 포린 폴리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전 세계로 퍼진 한국 대중문화 현상에 K-팝 데몬 헌터스가 합류하면서 이는 더욱더 거대한 문화적 현상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영화는 미국에서 제작되었지만 한국의 산물이라는 필자는 출연진들 또한 한국인 국적자들과 한국계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음악에도 한국어와 영어 가사가 섞여 있었으며 줄거리 자체도 한국의 유산과 K-팝에 대한 찬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5,200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가 이토록 강력한 문화적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필자는 한국은 K-팝의 부상과 함께 독보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K-팝 산업은 글로벌화를 거치면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더 큰 세계적 확장을 원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한국적 뿌리를 어떻게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심이었다는 필자는 K-팝 데몬 헌터스가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문화 요소와 한국인이 제거된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는 필자는 한국은 미국이나 어떤 다른 대중문화를 흉내낼 필요가 없다면서 실제로 관객들은 한국 문화 자체가 훌륭하기에 그리고 그것이 원래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에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하여 이번 승리를 통해 K-팝 데몬 헌터스는 한류의 새로운 챕터를 연 것으로 보인다는 필자는 그 챕터의 핵심은 한류가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더라도 한국다움을 벗어던질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칼럼인데요. 몇몇 국내 K-팝 그룹들과 회사들은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적 부분을 제거하면서 더더욱 글로벌화를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제작사가 만들고 미국 플랫폼에서 유통된 미국 작품이 가장 한국스러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몸소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와 한류라는 문화 현상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에 우리도 발맞춰 진화해야 함은 맞지만 그 방향성이 한국다움을 버리는 게 아닌 더 강조해야 하는 쪽인 것이죠. K-푸드도 K-팝도 K-드라마도 한때 그들에게 외면받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그 맛을 알고 여기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더욱더 찐이라 할 수 있는 깊은 한국의 맛인 것이죠. 캐대언의 눈부신 수상 행진이 이대로 오스카까지 쭉 이어가길 응원하며 그들이 속편으로 돌아올 땐 대한민국의 더욱 다양한 문화들을 전 세계에 더 널리 퍼뜨려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